트럼프의 입 때문에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으면 또다시 내리고 내릴 것 같으면 또다시 올리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 4월 2일 전까지 3월의 방향성은 횡보로 월봉을 마무리할 가능성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원입니다. 시장이 점차 반등하는가 싶더니 또다시 빠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비트는 추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추세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는 시장이 무너지는 흐름이 아닌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흔들기로 3월 월봉 마감 가능성을 보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3월은 12일이나 남은 지금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알아보고 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 딱 한 군데 미국이 들어왔던 ETF의 시장만큼 또 한 번의 큰 상승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주제는 지난 영상 복귀, 두 번째 주제 우상향, 그리고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 크게 두 가지로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 지난 영상 복귀입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영상에서 총 몇 가지 이유를 들면서 현재 비트코인 시장의 리스크로서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포지수였는데요. 여전히 시장에 만연한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최악일 때는 극단적 공포 18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30 수준으로 현재 24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의 리스크는 바로 데드크로스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51선과 201선 데드크로스를 났다. 보통 201선에 마주쳐서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항상 상승 패턴을 이루어졌는데요. 현재는 51선과 20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크게 두 가지가 리스크로서 존재한다라고 기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존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두 가지 리스크가 공포 심리가 아직까지 전환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 데드크로스가 전환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추세가 마지막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저는 지금 나왔던 이 부분의 저점이 깨지게 되면 시장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추세는 깨지는 흐름이라서 이 안에서의 지지는 이제 쓸모가 없어지고 다음 추세 라인으로 떨어지는 라인은 이제껏 나오지 않았던 지지가 형성이 됐던 라인이 아니라 바로 무너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반등은 큰 의미 없이 반등을 하더라도 또다시 벽을 맞고 추락하는 흐름으로 추세 자체가 깨지는 흐름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마의 구간 리테스트를 계속하고 있지만 77K에 대한 절대 방어를 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저는 영상을 진행하고 있고 추세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저는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반등은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1차적인 추세, 이 트렌드 라인이 여기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라인은 다시 한번 벽을 뚫는다 해도 87K가 맥시멈인 것 같고요. 여기까지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여기를 가서도 또다시 저항을 맞는 위치를 맞고 또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결국 여기서 끊어지는 흐름은 정말 나락의 차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후에 다시 쌍바닥을 찍는 흐름으로 3월을 끝내는 흐름으로 월봉을 윗꼬리 테스트로 하는 게 조금 결론이라고 하면서 영상을 짚어드렸었는데요. 여기까지 아마 계속 따라오시는 분들이라면 아직까지 예측 범위 안에서 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으로 보면 결국 이 안에서 12일 동안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있는 상태로 끝날 수 있고 바로 4월부터 올라가는 봉이 어떤 봉이 나올지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 1일 뭐가 있을까요? 바로 트럼프의 말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 4월 2일까지 아마 그 전에 상호 관세는 협상을 통해서 완화가 되겠죠. 트럼프가 그동안에 했었던 협상의 달인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를 아실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4월 2일까지 시장은 계속적으로 흔들릴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데요. 제가 참 재밌는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바로 국가별 비트코인 보유량입니다. 여러분 1위가 누굽니까? 당연하게도 미국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 어제자 기준이었죠. 여러분
비트코인 보유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영국, 엘사바도르 그리고 더 많은 국가들이 법정 암호화폐로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흐름들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 과연 상상할 수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뉴스 기사를 보자마자 딱 하나의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의 참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한눈에 보는 세계 군사력 변화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요. 군사력이라는 게 결국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군사력들이 계속적으로 변해왔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비트코인의 변천사를 굉장히 유사하게 보고 있다는 점으로 이 영상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한번 보시죠. 잘 알다시피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 그리고 영국, 그리고 부탄, 그리고 엘사바도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시면 연도가 흘러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군사력이 변할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법정 화폐인 비트코인을 대입해서 보시면 참 달라질 것이라 보입니다. 연도가 지날 때마다 미국은 계속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2위, 3위, 4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영국, 중국, 프랑스, 그러면서 누가 자꾸 올라오기 시작하죠? 바로 중국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으셔야 합니다. 미국, 중국, 불가항력적으로 그들은 붙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미국이 ETF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 마주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보유량에 그 어느 곳도 없는 중국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 비트코인을 앞으로 사지 않을까요? 저는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상징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저는 아직도 저점이라는 의견에는 동일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군사력뿐만 아니라 국가별 어떤 자원, 특정 무엇인가를 보유하는 그래프화를 했을 때 항상 미국이 우위에 있지만 그 아래에 있는 거에 2, 3위는 항상 중국과 러시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인데요. 결국 비트코인 보유량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영국 그리고 앞에 북한, 부탄, 엘사바도르들은 또 밀려나겠죠. 하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유럽 이 국가들은 항상 불가항력적으로 붙어 다닐 수밖에 없고요. 그들은 결국 들어올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저는 두 번째 줄을 그래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 바로 중국이 보유량을 아직까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갖고 와봤습니다. 다시 돌아가 지난 영상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3월에 그대로 아래꼬리와 윗꼬리를 그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은 알트코인들을 굉장히 많이 흔드는 흐름이기 때문에 개미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흐름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는 우상향이라는 거에 변함이 없고요. 알트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당장은 회의적이지만 도미넌스를 보면 그렇게 회의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제 하늘을 모르고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이제 또 다시 추세를 넘으면서 한 단계 추세를 꺾는 흐름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알트코인이 흘렀던 흐름들을 보면 상승이 나왔던 구간들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1.67%입니다. 아직까지 도미넌스가 알트에 떨어졌던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저는 이 근거를 토대로 뭘 보냐면 알트는 매집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결국 하락이 깊어지는 도미넌스가 떨어질 때는 알트코인이 대폭등으로 나오는 구간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불과 그게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의 활동들은 개미들이 힘들어하는 구간들을 만들면서 비트는 횡보, 알트는 계속적인 매집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들이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정 알트들이 월봉의 아랫꼬리를 달면서 조금씩 반등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떤 코인들은 윗꼬리가 길고 어떤 코인들은 아랫꼬리가 긴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4월 2일 관세가 어차피 트럼프는 이끌어낼 것입니다. 결국 4월 2일에 관세가 마무리가 된다면 그때 4월은 좀 더 양봉을 터뜨리면서 턴라운드가 되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차트적으로만 보더라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4월은 이번 달 3월 3개월 봉이 끝나는 봉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4월 1일 날 새로운 봉이 생성나겠죠. 그러면 시가 기준으로 이 부분이 이만큼까지 반등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는 82K이고요. 저항 기준으로 3개월 봉이 갈 수 있는 거는 100,
77K까지는 열리는 구간이 열리기 때문에 박스권으로도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결국 전제는 이 77K가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나온다고 하면 4월 1일 관세 협정이 끝나고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영역이 다 열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이 맞았다면 이 4월 2일부터에 올리는 것은 관세 협정 맺고 투자 심리 풀리고 자금 들어오면서 바로 턴 라운드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를 완화하는 포인트 중에 금리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인하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인하가 되지 않더라도 4월 2일까지 트럼프의 말 때문에 시장은 좀 더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77K가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를 기준으로 가게 되면 시장을 바라보는 눈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텔레그램 24시간 대응방에서 전부 요약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셔서 못 보신 분들은 실시간 요약 자료만 보시더라도 이 긴 영상을 짧게 요약해서 전달드리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대응한다는 마음으로 텔레그램 명도 바꿨으니까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드라이버 이진원이었습니다. 끝.